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의도 업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네, 벌써 11번째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주 배우니까 뭐 인사하는 것도 좀, 예. 오늘 얼굴 완전히 식상하죠. 가렸는데. 예. 지난주 10번째 시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 전체적으로 섹션별로 좀 나눠서 가볍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 여러 가지로 많이 부처별로 지금 성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번에 같은 경우 포괄적 에너지 네. 협력에 대해서 공동성명 이끌어내신 거, 두 번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편의 산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 성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보면 한미 FTA 발효 및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란 데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셰일가스라는 게 뭔가요? 좀 약간 네, 이 생소한 것 셰일가스라는 같은데. 게 이제 예. 천연가스의 일종이에요. 이제 네. 암석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루트를 거치는데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은 모래나 진흙 같은 네. 게 굳어지고 혹은 그것들이 변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쓰는 화학 연료는 대부분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는 곳 밑에 생깁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사용하던 천연가스나 석유는 그 가스랑 석유들이 따로 모여 있어서 그냥 빨대를 꽂듯이 네. 관을 꽂으면 굉장히 손쉽게 채굴을 할 수가 책을 있었는데요. 쉬었군요. 예, 이제 이것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쓰게 되는 그 다음 연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대두되기 시작한 게 이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는 따로 가스가 모인 게 아니라 밑에 모이게 되는 작은 알갱이가 굳어진 걸 셰일이라고 하는데 그 네. 셰일의 틈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채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증가했었죠. 근데 얼마 전부터 그 개발되기 시작한 기술 개발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셰일가스를 좀 더 싸고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 개발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협력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셰일가스 채굴 지역에 가서 그 기술이 있으면 가스를 어느 정도 낮은 비용으로 공세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늘 그렇구나. 11회 하면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거. 전공이니까. 아, 전공이에요? 네, 경수 씨가 공학식이니까.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네. 와 이런 뭔가 우리 전문가를 앞으로 모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네. 과학적인 얘기만 하니까 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어?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하면은 전공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나 봐요. 매운 거 예. 주셨나? 그러면 우리가 공동성명서에서 나오지만 이런 셰일가스 개발이 지금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 차세대 에너지죠. 네. 셰일가스라면은 기존의 화석 연료라고 불리는 석유나 네. 이런 쪽 석탄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어 가는 과정에서 네. 차세대 청정 에너지 개발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차세대 에너지 쪽에 대해서 저희 쪽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성장해서 뭐 기술에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쪽에서 기술을 독점할 수도 있는데 그 기술을 같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 교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후에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는 곳이 뭐 주로 어디가 많이 매장돼 있나요? 그 북미 지역과 남미 지역 그리고 네. 내몽골 지역이랑 러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북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지금 매장돼 있는 나라와 기술 보유국이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가스가 매장량이 거의 미미해서 시장성이 없는 상태인데 대신에 이제 이런 저희는 가스 상태에서- 하이브레이트가 있죠. 네, 이런 네. 상태에서 정보 교류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가 예, 있을까요? 물론 그 모든 셰일가스가 다 그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기술을 갖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혹은 다른 바다 쪽으로 나가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자체적인 그 자원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주식 쪽에 있는 소식에 따르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내몽골 지역에 있는 가스를 활용하려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에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번 그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 성명에서는 네. 그 한국이 의장국이죠. 그 네.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네, 그쪽에 이제 2014년. 제5차 성공 그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네. 2014년에 한국에서 개최가 예정인데 내년이죠. 네, 내년이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장관회의 쪽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는 차세대 에너지예요. 깨끗한 에너지, 지구 환경 변화에 되게 중요하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 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이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이후에 이제 발언권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성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양국의 협력 관계가 기존의 뭐 셰일가스라든지 청정에너지 분야에 관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로 계속 기술이 좀 개발되고 확장돼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측면이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저번에 그 지난 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기후변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5월인데 네. 너무 5월인데 덥고 너무 춥고 그러니까요. 봄이 없어지는 이런 네. 아열대성 기후로 점차 바뀌어가고 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미래 세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공동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네.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게 실질적인 부분을 증거 자료로서 인증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구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아 멋진 말이네. 와 너무 미래를 멋있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런 데는. 오늘 왜 이렇게 왜 약 드셨어요? 햇빛에 프로포폴 이런 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래서 미국 외교부와 우리 국무부 간에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성명서도 채택이 됐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양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다. 또 다자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고 또 기후변화 협상에 관련된 양자 대화를 계속한다. 뭐 이런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지구의 노력 또 세계 각국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담당이 어디예요? 그러면? 외교부 기후변화 환경과라고 하네요. 이건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네요. 네. 일단 국제적으로 많이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생각이 난 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새누리당 이재명 의원님께서 그 제프리 삭스라는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그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연 적이 있어요. 이제 네. 그때 대통령도 참가를 했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 온실효과와 가스에 관한 문제를 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오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진짜 네. 가장 여기까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예, 듭니다. 여태까지 팟한 것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식견과 여기 물을 만난 듯한 느낌인데.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물어보고 싶으면 다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안 되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라고 그쵸, 이 부분이 정말- 국민 체감형 편익 예. 창출해가지고 전문직 비자 커터 신설에 노력하고 또 특히 뭐 경수 씨 같은 경우도 여기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웨스트라고 해서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알았으면 저도 가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에서 5년이 약정 기간이 끝나니까 이걸 연장하기로 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웨스트 프로그램은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네요. 워크 잉글리시 스터디 트래블의 약자고요.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그러고 보면 2008년이면 이명박 정부 그렇죠. 시절 때 이명박 합의가 정부 됐던 시절이죠.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왜 그동안에 계속 실질적으로 이게 네. 이루어지는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이게 이민법 개정이 좀 사실 이민법 얘기가 아니구나. 이민법은 다른 전문적인 거. 거죠. 이게 그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해주면 이제 어학연수를 5개월 하고요. 인턴을 12개월 하고 관광을 1개월 해서 총 18개월의 체류 일정을 제공하네요. 약정 기간이 5년, 아까 말씀드렸던 5년이어서 2013년에 만료가 되는 것을 다시 5년 정도 더 연장하기로 그렇게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했었던가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009년에 340명, 2010년에 377명에서 해마다 한 350명 정도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을 갖고요. 연장될 경우에 더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경수 씨도 알았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대학생이 아니라서. 네, 근데 단순한 배낭여행 이런 것보다는 연수 네, 개념이 그렇죠. 굉장히 교육 연수 개념이 좀 강하게 된 연수도 거네요. 있고 인턴도 있고 관광 프로그램도 있어서 굉장히 좀 그 후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측면이 일단 강한 것 대학생이 같아요.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준다는 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거를 아마 중요한 인턴 거죠. 12개월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이제 부담을 네. 하고 그걸로 이제 어학연수 관광에서 이제 자비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턴이 1년간 인턴십이 1년간 제공된다라는 거는 또 미국 사회의 어떤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좀 더 활발하게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이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하는 거. 이게 아까 비자 받기가 정말 힘들었던 이민과 관련해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내용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게 사실 보면 네. 미국은 약간 이제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매년 한 85,000개 정도 네.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6,800개 정도가 싱가포르, 칠레, 이제 이전에 이제 FTA 미국과 이제 체결을 했던 그쪽에다 배분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것과 별도로 한 1,500개 정도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전문직 비자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선착순이다 보니까 1월 달이면은 뭐 다 끝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배정된 쿼터가 다 소진이 됐다라고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FTA를 미국과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나라도 그 85,000개 말고 호주처럼 별도로 쿼터를 좀 배정해 달라. 한 15,000개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이민법 개정이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노력하겠다라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동력을 획득을 한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착순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만의 별도의 쿼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전문직 인력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교두보가 된 거죠. 네, 확보되는 쿼터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서 또 국력을 생장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참 이 전문직 비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라 거기 가서 직접 어떤 전문적인 정말 뭐 의사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쉽게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쪽에 대한 직업 비자, 취업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쿼터가 생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도 많은 인력들이 더욱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외화를 획득하고 좋은 경험을 받아서 성장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예. 4박 6일 동안의 빠듯한 방미 일정 속에서 정말 상하원 양원 협동회의에서 보여준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과 또 우아함을 한복만큼이나 높은 국격을 알려주시고 오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 각 부처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행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요. 오늘 여의도 없다. 11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사말 안 해도 이제 불만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너무나 클리어한 얘기였기 때문에 네. 전문직 비자 받기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되게 힘듭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늘 자랑처럼 우리는 무역업이기 때문에 지사 내면 그냥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있는 집 자식이었어요. 있는 집 자식이었어. 있는 집 몰랐는데 자식이군요. 오늘 똑똑하고 있는 집 자식이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엄친아라는 사실을 새롭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친한 줄 몰랐네. 자식이에요.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